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가장 쉽게 설명한다고 자부하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중장거리 노선 증가에 따라서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는 이 TA 항공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다가오는 기대감은 어떤 것이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추가 상승 모멘텀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영상 속에서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TA항공이 유럽 노선에 이어서 고단가인 북미까지 노선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 LCC 1위 도약 가능성도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차트상 현재 중요한 자리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좋을지, 이렇게 이번 시간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TA항공이 유럽에 이어서 북미 노선까지 본다고 하고 있고요. 이 밴쿠버를 취항 준비하고 있다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TA항공이 북미 하늘길 취항을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단거리 노선에만 집중하던 과거랑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거리 하늘길 개척을 통해서 수익성을 점차 확대하겠다는 이런 의도로 좀 보이고 있고, 이렇게 수익성 확대된다고 하면 이 매출이 좀 성장을 할 것이고, 매출이 성장하게 되면 실적이 좋아짐에 따라 주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TA항공의 기조는 매우 좋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은요, 2월 2일 업계에 따르면 이 TA항공이 첫 북미 운항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 캐나다 밴쿠버 노선으로 주 4회 이 정기 운항하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캐나다는 지난 2008년에 항공 자유화 협정에 따라서 운수권이 없어도 취항이 가능한 국가인데요. 이 운항이 확정된다고 한다면 캐나다 하늘길에 비행기를 띄우는 국내 첫 LCC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제가 왜 주목을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제가 이 부분은 대한항공이랑 좀 접목을 시켜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캐나다가 포함된 미주 노선이 지난해에 역대 최대 매출을 경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주 노선은 대한항공한테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이 동계 성수기 수요 증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아지는 실적을 계속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좀 실적이 좋고 효자 역할을 하냐라고 한다면, 이 미주 노선은요, 전 노선이 고단가입니다. 이 고단가로 수익성이 엄청 높다고 할 수 있고, 수익성이 좋고, 또한 수요에 대한 강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주 노선은 한국발 수요 회복으로 향후에도 매출 효자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TA항공이 유럽에 이어서 북미 노선 이렇게 밴쿠버까지 취항을 한다고 한다면 LCC들 중에서는 좀 따라올 기업이 없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만큼 매우 좀 중요한 소식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또 제가 다음에 다른 이슈가 나온다거나 추가적인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앞으로 일정 같은 부분들도 좀 알아보도록 해야겠죠. 이렇게 TA항공이 밴쿠버 취항 준비를 하는 것과 동시에 이렇게 중장거리 노선 위주로 신규 취항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오는 6월부터도 이 크로아티아를 첫 취항을 합니다. 이것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한다면, 2020년 운수권을 확보한 지 4년 만으로 이 호주 시드니에 이은 두 번째 장거리 노선이자 첫 유럽 노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TA항공은 보유한 가장 큰 비행기인 에어버스 330-300을 크로아티아 여행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크로아티아에 투입을 해서 노선이 잘 이렇게 운항이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대한항공한테 유럽 노선을 파는데 또 거기에 힘을 또 실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대한항공에서 배분받을 예정인 유럽 4개 노선에 대해서도 제가 비행기를 띄우는 이런 노선 확보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노선은 왜 확보를 기대할 수 있냐 한다면, 이 유럽 집행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시에 프랑크푸르트,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이 4개 여객 노선의 경쟁 제한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좀 표하면서, 이들 노선의 운수권과 슬롯 일부를 국내 LCC에 이관한 내용으로 경제 제한 우려 해소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장 받을 것을 유력한 기업은 TA항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TA항공이 유력한 이유는 이 중단거리뿐만 아니라 이 중장거리도 운행할 수 있는 LCC이기 때문인데요.
이 TI항공 같은 경우는 현재 에어버스 330, 이 300 중장거리 기종 세대를 포함해서 총 30세 기제를 운영 중이고, 올해에도 대형기 이 두 대를 포함해서 총 7대 항공기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TA항공 그 유럽 노선을 받을 수 있는 항공은 TA항공이 유력하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 추가적인 근거를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중장거리 노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LCC라는 것뿐만 아니라 TA항공이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도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최근에 프랑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발권, 승객 좌석 배정, 그리고 이 수화물 처리 등을 담당하는 지상직 지원을 채용하는 등 유럽길을 여는데 좀 분주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럽 노선 확보가 좀 가시화되고 있다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항공사들이 해외 노선에서 정기편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현지 지점을 개설하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은 이 연내의 파리 노선 취향도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단거리 노선 그리고 중장거리 노선까지 확보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TA항공은 LCC 카테고리를 넘어선 진정한 하이브리드 항공사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기대감으로 주가도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TA항공 같은 경우는 현재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항공사들 중에서 가장 좋은 움직임을 보여왔지만 저희가 단기적으로 보면 주가가 40% 이상 이렇게 주봉으로 보시면 좀 40%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현재 고점에서 11%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은 좀 단기적인 조정의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상승에 따른 필연적인 조정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냐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자 한다면 TA항공 같은 경우는 현재 이렇게 11선과 21선을 이탈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241선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241선에서 지지를 받는다고 한다면 다시 주가가 좀 상승을 해주면서 상승추를 전하는 것도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241선을 좀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매물대가 있는 2,500원 이 부근대에서 지지를 받는지 여부를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 이 부분을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번 저점인 1955원 이 부분을 이탈하는지 여부를 지켜보고, 이탈하게 된다면 좀 보유 비중을 줄이시는 것도 신중한 처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현재는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량은 증가하고 하락할 때 거래량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매수세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 241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해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은 이 TA항공의 유럽 노선에 이어서 북미 노선을 확보하고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많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 해당 영상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멘토들이 많으니까요. 부디 타 종목의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